김대비 기자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인옥 씨도 함께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촛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구인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권에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실익이 없는 사업들의 천문학적 혈세를 퍼부은 자원 외교의 진상도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이번 주 해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 결의안이 3월 23일 금요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 매지 히로노, 브라이언 샤츠미 상원 의원 등을 포함한 여러 정부 및 지자체 인사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JNCTV 번역팀이 번역한 결의안의 주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평양에서 하와이의 전략적 위치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쟁에서 특히 하와이주를 취약하게 만들며 하와이 주민들에게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를 요구하는 특별한 위치를 부여한다. 마우이 피스 액션, 마우이 시즌스 포 피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기억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외교적 대화를 지지한다. 미국의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하와이 카운티 그리고 카우아이 카운티에서 채택되었다. 2018년 1월 13일 하와이 주민들은 우발적인 미사일 경보에 의해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핵 공격의 파괴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 국내, 그리고 국제단체들이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독으로 그리고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월 24일 오전 시민단체 샌프란시스코 공감회원들이 오클랜드에서 열린 March for Our Lives 총기 규제 강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공감회원들은 시청 앞 열린마당에 부스를 만들어 총기 규제 강화 시위에 참여한 분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총기 반대 시위에 참여한 많은 외국인들은 평화협정을 위한 인증사진도 함께 찍어주며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산호세에서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갤러리아 마켓 앞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하루 약 150명의 외국인과 동포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세월호 피해자를 위해 황전원 사퇴 요구 및 스텔라지호 가족들을 응원하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한미 의원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논의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김종훈 의원과 북미 평화 대화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 촉구 인증사진 올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본인의 이름, 도시 및 국가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OneKoreaNow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OneKoreaNow의 이메일 어드레스는 onekoreanow.org@gmail.com입니다. 이 행사는 4월 16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들이 여러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음악회가 4월 14일부터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열립니다. 4월 14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공감 주최로, 4월 15일 휴스턴 리빙 월드 루터런 처치에서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 주최로, 4월 21일 미시간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가톨릭 교회에서 미시간 세사모 주최로,
4월 20일 시카고 레지나 하이스쿨 오셔너시 극장에서 시카고 세사모 주최로 열립니다. 애틀랜타주 에모리대 화이트홀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식이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뉴저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영상 상영 및 바람 304 전시회가 4월 14일과 15일에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같은 날 오후 2시 반부터 4.16 자카르타 행동 주최로 세월호 추모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세월호 참사 4년 나와 세월호라는 제목으로 추모 모임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4월 14일 오후 2시 반부터 트라팔가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행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4일 오후 5시 반부터 아일랜드 촛불 행동 주최로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 무료 공동체 상여회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5일 오후 5시부터 파리 리퍼블릭 광장에서 세월호에 맞서자라는 제목으로 진상규명 촉구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구속을 분석한 홍콩대학교 데이빗 리 교수가 니케이 에이션 리뷰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리 교수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의 적폐청산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제목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이명박과 박근혜의 구속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현재 부패와 횡령 혐의를 직면하고 있는 이 씨가 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난처한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박근혜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탄핵된 후 뇌물공여, 권력남용, 정부 비밀 누설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같은 정당 출신이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씨의 구속이 박 씨의 탄핵보다 한국 자본주의를 청소하려는 캠페인에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입문에 앞서 이 씨는 한국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건설의 CEO 겸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씨는 박 씨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된 거대 기업과 정부의 두 기둥을 대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칼럼은 박근혜의 범죄는 최순실과 연계되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은 자신의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나열했는데요. 그는 국정원과 삼성그룹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최소 110억 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이와 관련된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빗 리 교수는 이명박 구속의 의의를 짚었는데요. 이명박은 염치 없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한국의 족벌집의 대기업인 재벌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 이 기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라도 수사는 적어도 그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지도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칼럼은 계속해서 이전 대통령 집권 동안 국정원은 예술가, 영화감독, 작가 등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들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공영방송 출연에 제한받았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전략의 상당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 되풀이되었고
이것은 지금은 구속된 두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 기소 사유로 사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빗 리 교수는 이명박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은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개혁 노력을 더 지지하게 해줄 것이고, 둘째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국회에서 모멘텀을 잃었던 문 대통령의 광범위한 입법 안건에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셋째로 이명박의 대통령직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는 한국을 투명하게 하는 과정의 다음 단계이며, 이는 결국 국정관리의 진정한 전환점과 빈번한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단원을 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속도에서도 합법적인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이명박 씨를 보면 저런 사람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혔었고 임기를 마쳤다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 외신은 이명박 씨도 꼭 읽었으면 하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